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 간 신규 항로 개설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이번 항로 개설은 제주의 수출 판로 확대와 관광 교류 활성화라는 기대와 함께 물동량 확보와 항만 인프라, 물류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주와 칭다오 항로 개설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 그리고 남은 과제에 대해 다각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상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양영식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기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주 칭다오 항로가 어렵게 개설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추진된 후 8개월 만입니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에 대한 논란도 많았는데, 우선 오상필 국장께서 왜 칭다오인지 이번 사업 배경에 대한 설명 들으면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칭다오 항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주가 이제 탐라국인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예. 1300년 전 동아시아 개혁로상의 이제 십자로에 위치한 탐라 해상 왕국은 한반도의 남부와 중부는 물론 이제 일본과 중국, 동남아의 물류들이 모이는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좀 담당을 했습니다. 또한 탐라는 주변에 이제 다양한 문화와 선진 문물을 해상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였고, 대양을 향한 교두보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예. 현재 산둥성은 한중간 해상교통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지역이고, 우리도와 산둥성 양지방정부는 2008년도부터 교류를 시작하여 여러 교류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23년 3월에 지사님과 그리고 산둥성 당 서기 등과 이제 면담을 갖고 항로 개설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면서 산둥성 내 제일 큰 항구인 칭다오로 이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아직 개설은 됐으니 첫 취향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선박 투입 시기와 그리고 좀 물동량 확보를 위한 이제 영업 활동 시간들을 이제 감안해서 이제 취향 시기를 지금 서로 이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저희들 산둥성 정부와 칭다오시 정부 그리고 선사와 우리 도와 이렇게 4개 기관에서 협의를 통해서 취향 시기를 조율 중에 있어서 저희들 조만간에 좀 결정될 것으로 좀 생각되어집니다. 구체적인 월 9월이나 10월은 조금 지정하기 어렵습니까? 예, 저희들이 좀 그런 운항 영업 활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선박 취향 준비라든가 그런 일정들을 좀 감안한다고 하면 10월 저희들이 좀 선사 측하고 좀 얘기되는 게 좀 한 10월 한 중순 정도쯤으로 저희들 좀 10월 중순쯤 좀 예정을 좀 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장께서는 이번 제주 칭다오 항로 개설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 특히 의회 내부에서도 좀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연말도 보면 올해 본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타당성 논란도 적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회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 제주 칭다오 신규항로 사업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갑론을박 논란이 좀 있었고, 좀 더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국 이 관련 예산안이 의회를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보다 미래를 택한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도 섬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막대한 이제 물리비를 이렇게 감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제주가 앞으로 미래에 해결해야 할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물류비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예. 우리나라 물류의 99.7%가 예. 바닷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도 있듯이 이제는 우리 제주도민들도 한라산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바다를 응시하면서 예. 이제 도전할 필요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주 칭다오 간 이 신규 항로가 이제 개통이 됨으로써 앞으로 제주 지역 물류 변화에 큰 전환점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도 해보고요. 예. 또한 이제 긍정적으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제주 칭다오 간 신규 항로 개설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이 글로벌 물류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윤철수 대표께서는 이번 제주 칭다오 개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많은 언론에서 보도도 나왔지만은 예.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의미도 크지만 좀 과제도 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평을 좀 하고 싶고요. 일단 임이라고 한다면 아까 오상필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그 제주항이 일단 무역항으로 지정된 후에 57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직구역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명실상부한 그 무역항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좀 상징적 의미고요. 손에 잡히는 의미는 아닌데 그 후자 아까 직교역 시스템을 갖췄다. 직교역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들 하나는 물류 절감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운송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좀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뭔가 우리 지역 경제와 연관해서 좀 기대되는 효과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좀 정말 앞으로 이 노선이 개설됐는데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비즈니스고 사업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수지타산을 잘 맞도록 이렇게 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해운 그 항만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그 운항을 하는 게 아마 해양수산 분야 그 부서의 그 1차적인 책임일 것이고 그다음에 그 경제부서에서는 물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책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양수산부를 향해서 빨리 항로 개설을 해달라, 빨리 취항할 수 있도록 해달라, 모든 그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10월에 취항이 시작되면 지금부터는 정말 안정적 운영을 어떻게 꾀할 것인가, 오히려 책임은 더 커질 수가 있다. 해양수산부서의 책임도 굉장히 커질 수 있고 제주도청의 경제부서의 책임도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항 때까지 그 과정 그 준비도 중요하지만 취항 후의 과제와 책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상필 국장께서 보시기에 이번 새 항로 개설에 따른 기대 효과, 특히 수출이 물류비 경감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기존에는 이제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에 1컨테이너당 이제 204만 원이던 비용이 저희들 그 직항을 이용하면 119만 원으로서 한 85만 원, 약 41.6%가 절약되는 것으로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 시간도 부산항 경유 대비 최소한 2일 이상 이제 단축되고 또한 날씨로 인한 이제 운송 수단이나 통관 지연 등이 불확실성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그 소규모 이제 물량을 가진 이런 중소 이제 기업들도 제주항에서 다른 화물들과 함께
저희들 묶어서 수출할 수 있게 돼 수출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는 좀 효과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원재료 수입이라든가 완제품 수출들이 용이해져서 제조기업 유치에도 상당히 저희들 좀 도움이 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항만 운영을 위한 이제 추가 인력들이 필요해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수치상으로는 물류비 경감 상당히 좀 효과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 항로가 개설이 되면 제주에 어떤 품목들이 수출이 되고 거꾸로 중국에 어떤 제품들이 들어오게 됩니까? 그런 저희들이 뭐 당초 좀 파악되는 물량들은 뭐 지금 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 도에서는 좀 뭐 좀 수산 이제 가공품이라든가 수상, 예. 그리고 저 소주 그리고 좀 동 스크랩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수출 물량으로 좀 파악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저희들 페트병 원료인 페트칩이라든가 그리고 건축 자재 그리고 축산용 및 그리고 양어용 사료들이 상당히 수입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수출입이 있어서 좀 검역 문제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예, 맞습니다. 지금 그 검역 부분에서가 저희들 그 일부 이제 좀 그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제 도내에 그 어떤 그 검역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해줘야 되는 그런 업체가 없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 그 야자 매트를 이제 좀 수입을 할 때 좀 그 병충해 이제 발견이 되면 어떤 그런 다른 지역에는 좀 훈중 소독을 해서 통관이 돼야 하는데 도내에 그런 전문 처리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문제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면서 이런 통관 부분에 대해서는 검역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여튼 이제 물동량 확보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정 물량을 맞춰야 되고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손실 보존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연간 이제 그 손익 분기점으로 보고 있는 그 물동량은 이제 1,500TU를 지금 보고를 있습니다. 1,500. 그러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제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외 이제 경제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항로 설명회를 뭐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제주만의 이제 물량을 갖고 이런 물동량을 창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남, 이남 화물 유치를 위해서 일정 부분 좀 인센티브를 좀 주고 포트 세일을 추진하는 등의 그거는 물동량 확보를 위한 최선의 좀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손실 보전금이 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이거 손실 보전금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까? 그냥 저희들이 그 당초 이제 협약을 맺을 때 지금 이 손실 운영 보존 기간을 협약서상에 3년간으로 지금 그렇게 좀 3년 동안만? 네, 3년 동안만 주는 기간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는 서로 좀 협약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그 협약 연장건에 대해서는 좀 다시 좀 논의하기로 그렇게 좀 협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수출입 부분, 물동량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양영식 위원장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수출입 물량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11월 달이죠. 행정부시사를 단장으로 해서 전단팀을 좀 꾸렸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 부서 11곳 그리고 이제 유관기관 5곳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 수량 이 물동량을 이렇게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인지 몰라도 이 최근 이제 수출입 동향을 보게 되면 전년 7월 동년 대비 142.2%가 이렇게 좀 증가를 한 그 통계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신규 항로가 이렇게 개통이 되면서 보다 더 이렇게 수출에 대한 청신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물리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물리비 절감 그 효과를 좀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전국에 있는 화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분들에게 이제 설득할 그 후속 조치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윤철수 대표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물론 뭐 기대되는 효과, 그 아주 물류비 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소규모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물량들을 이렇게 좀 합치는 이런 방법으로 해갖고 수출도 가능해졌다. 뭐 이런 점들도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전에 그 중국의 그 상해에서 한 2시간 거리에 떨어진 이웃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소상품의 천국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 보면 온갖 그 소상품들이 그 정말 그 굉장히 많거든요. 제주도에 그서 판매하는 소상품들이 대부분 그 중국산들이 많은데 대부분 서울을 경유해서 이렇게 온다. 그래서 직접 교역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 당시에도 한 10년 전에도 아마 이런 논의들이 일부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논의하다가 결국은 그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그 물동량 확보가 어렵다. 해봐도 한 콘테너가 안 나온다. 한 콘테너 확보하기도 힘들다. 정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대되는 효과의 전제다 하면은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안정적 운항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이 기대 효과가 실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가장 그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크게 걱정되는 건 아까 뭐 물동량액이 뭐 계속 나오고 언론에도 뭐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일단 구체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잘 될 것이다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뭐 그렇다고 최악도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기준점을 갖고 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선사를 그 유치한 거기에서가 한 7,500톤급 선박을 이렇게 한다고 하고 한 번에 적재할 수 있는 물량이 한 700컨테이너 이상이 좀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런 몇 컨테이너 정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1년에 적재가 가능하냐면 2,000에서 또 최대는 5,000, 한 평균적으로는 한 3,000 정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선사가 제주의 직항로선을 운항할 계획은 그 연간 52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꼴인데 그럼 52회를 운항하면서 여기가 한 700 컨테이너 정도 한 번에 이렇게 잡을 경우에는 연간 한 36,000 컨테이너 정도가 할 수 있는 그 적재 용량이 된다. 그럼 그다음에 화물 선사에서 그 손익분기로 제시하고 있는 게 아까 1,400개 정도, 1,500개 정도. 예, 일단 뭐 1만 개로 이렇게 친다면, 그럼 아까 제주도가 한 그 평균 연간 할 수 있는 컨테이너 그 물량 확보량이 3,000개, 거의 뭐 손익분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이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손실보전금이 1년에 한 40억 정도는 발생할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렇게 추산이거든요. 그럼 아까 앞에 그 2,500 컨테이너 물동량을 제주도가 확보할 경우에 그 우리가 얼마 절감할 수 있냐면은 뭐 한 20매독 수준 아닙니까? 그 절감할 수 있는 게 이것과 비교하더라도 그냥 당장 1년에 40억을 손해보면서 20매덕을 절감할 수 있는데 과연 그래도 직항을 고집해야 되는가? 아마 3년 후, 4년 후에는 이 고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 내에 물동량 확보가 어느 정도 처음에 초기에는 좀 어렵고 갈수록 물동량이 점점 늘어나고 한 3년, 4년쯤 되면 선사에서 우리 제주도와 별도의 특약 계약 없이도 운항하겠다 할 정도로 물량이 있으면 뭐 선사는 뭐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물량이 앞으로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는데 3년 후에도 물동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한다. 그때는 아마 3년 후, 4년 후에는 심각한 고민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들도 이제 처음 이제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역점적으로 물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한 사업인데
처음 누군가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고 있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예. 그리고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게 누구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를 물류를 좀 안정적으로 좀 그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동량 확보가 저희들 최우선이기 때문에 최선에 다해서 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국 선사에서도 인천이나 좀 평택 등을 거쳐서 제주로 오는 물동량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의 우리 그 선사 측에서도 직접 우리 도로 이제 운송하기 위한 그런 좀 방법들도 좀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 선사 대표와 이제 면담을 좀 하고 왔습니다. 네. 중국 측에서도 저희들 단지 이제 그 지원을 받는 것이 저희들 그 사업을 이제 소득을 창출하는데 그게 큰 이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기네도 이제 사업을 좀 영역을 좀 확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도 좀 물동량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도 선사 측에서도 나름대로의 그런 그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좀 나름대로 좀 노력하겠다는 그런 그 확고한 의지를 좀 듣고 왔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주의 인프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주항은 이미 1968년부터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그동안 국제 화물선 운항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정상 가동된다면 이제서야 국제 무역항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현재 제주항에서 정상적으로 화물 처리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고요. 제주 신항우리 개발 사업 계획에도 별도의 컨테이너 부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상필 국장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컨테이너 하역을 하기 위해서는 항만에 한 400톤급 크레인과 리치 스태커 등 하역 장비를 저희들 좀 갖추고 있고 수출입 물품 통관을 위해서는 저희들 그 10부대의 영업용제 보세 창고도 지금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 검역 부분도 저희들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통관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마쳤습니다. 또한 협소한 이제 제주항 내에서 저희들 그 국제 화물 처리로 인한 발생되는 교통 체증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항만 출입 구역을 이제 변경하고 배후 도로에 주차 구역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 그 제주 신항 개발 사업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들 그 제주 칭따오 항로가 이제 안정화되고 저희들 그 물동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제주 신항 이제 저희들 그 항만 시설 설치 예정 지역에 추가로 저희들 그 컨테이너 전용 부두를 이제 설치하는 부분도 저희들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사료됩니다. 예. 인프라 측면에 대해서 우리 윤철수 대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뭐 제주 신항을 좀 서둘러서 빨리 이렇게 하자는 뭐 그런 그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뭐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은 합니다만 앞으로 절차를 잘 거치고 확장성 부분 잘 감안하면서 이걸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저는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언급하고자 아까 신항 얘기를 꺼내는 건데 지금 신항 그 변경된 기본 계획을 보면 그 자파 부두 그다음에 유류 부두는 이때 컨테이너 부두는 없다. 그럼 자파 부두라는 거는 우리가 그 표준 규격화된 컨테이너를 이렇게 적재할 수 있는 이런 부두와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 직접적인 하역 작업도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그야말로 좀 뭐 벌크 물량들 이런 물량들 갖고 이렇게 작업하는 그 부두를 말하는데 여기에 좀 그래도 컨테이너 우리가 칭따오 노선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더 확대 발전시킬 생각이 있다면 좀 지금이라도 좀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기본 계획에서 일부 좀 변경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파 부두를 오히려 여기에 좀 약간 공간 지금 10부두에 일부 있다고 하지만 이것 갖고는 앞으로 제주도 물동량 처리하는 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게 처리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가져서는 10시간을 해도 200컨테이너를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700컨테이너 지금 그 화물선 적장 가득 이렇게 채운다면 거의 뭐 저기 하적 작업만 선적 작업만 한 일주일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더 확대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저는 약간 그 해수부에서 그 기본 계획을 변경 고시했지만 다시 한번 좀 재차 약간 협의를 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양영식 위원장께서도 이 인프라 측면에 대해서 한번 좀 해주시죠. 요즘 뭐 첨단 이 스마트 물류 시대인데 안타까운 것이 우리 제주에는 항만 물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물류 관련 이 전문가도 이제 거의 전무한 시점입니다. 이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지 벌써 이제 6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컨테이너 부두 하나가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상한 말로 이렇게 들리고 과연 행정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신규 항로 개설로 인해서 이 컨테이너 전용 부두가 이제 없다 보니 그 하버 크레인 같은 경우는 달달이 이제 1억씩 임대료를 이렇게 주면서 설치를 하고 있고 보세 구역도 임시로 이렇게 지정 이렇게 좀 설치가 좀 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 4월달에 이 제주 신항만 그 기본 계획 변경안이 이제 고시가 되었는데 29년 착공을 목표로 해서 총 사업비가 이제 3조 한 8천억 규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크루즈 전용 부두라든가 아니면 뭐 화물 부두라든가 그밖에 뭐 이 좌파 유류 부두들이 이제 총 9선석이 있어요. 근데 컨테이너 부두는 이제 정작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컨테이너 부두가 있으려면은 이제 제주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 그 과제가 이제 물동량을 이렇게 높여야 이제 이 기재부도 이렇게 그 허락을 해줄 텐데 어쨌든 이제 컨테이너 이 부두를 이 신항만 프로젝트 속에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기재부를 이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주 칭따오 신규 항로가 성공적으로 돼야만이 이게 또한 가능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에는 뭐 부산이나 인천, 평택 등 기존 항로가 여러 개 운영 중입니다. 이왕 항로를 개설한 이상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다른 항로에 비해 뭔가 다른 좀 차별성 있는 예를 들면 뭐 화물 환적, 경유지, 뭐 추가 개설 등 여러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상필 국장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사회자님께서 지적한 그런 저희들도 이제 그 해상 운임에 대한 좀 차별화를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좀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임 측면에서 저희들 그 어차피 이제 중국 선사와 우리도 간에 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육지비에 비해 저렴한 운임을 보장하고 접근성이 높은 그런 전남, 이남의 그 물량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주, 중국이라든가 그 제주, 일본 간 항로를 추가로 개설하는 문제 그리고 제주항이 환적 기능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최근 이제 전자 상거래가 물량이 이제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물류 이점을 이용해서 남해안 지역의 항로 운영이라든가 신속한 통관 등을 이용하여 우리 도를 이제 전자 상거래 이제 전진 기주로 이제 구축하는 방안 그리고 육지부에서 5일 이상 걸리는 통관 그런 기간을 저희는 1일 이내로 이제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해상 운임을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검토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그 물동량을 확보해 나가는 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없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영식 위원장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이 제주의 그 제조업 상황이라든가 제주 경제의 전반적인 그런 이 실정을 고려했을 때 자체 수출 물동량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물류 환적에 대한 이 관심을 이제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제주는 앞으로 어쩌면은 이제 기회의 땅이 될 수가 있다. 왜냐? 제주는 이제 동북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극 항로에 있어서의 길목,
요충지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북극 항로가 이제 많이 활성화될 것이고 북극 항로를 이용을 하려면 중국 화물선이라든가 동남아 화물선들이 바로 우리 제주 앞바다를 거쳐야 됩니다. 예. 그 세계 환적 항만 순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탑5가 이제 아시아권에 모두 있습니다. 예. 예, 1위가 이제 싱가포르이고 2위가 이제 부산입니다. 3, 4위가 이제 말레카 해협에 있는 항만이고 5위가 이제 듀바이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공통점이 이제 제주처럼 해상 교통이 요지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이 이제 뜨거워지면서 이제 타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북극 항로 선점을 위해서 엄청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지정학적인 유리한 여건에 있는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조용한 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돼서 북극 항로 활성화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도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기본적으로 제주항을 앞으로 이제 국제 환적 물류 허브항으로 이제 구축하겠다라는 그 청사진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윤철수 대표님. 예. 저도 뭐 양영숙 위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동감을 예. 합니다. 환적 화물도 많이 늘려야 되고 또 경유 화물도 있으면 더 해야 되고 또 타 지역 화물도 있으면 좀 제주항을 통해서 같이 선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칭다오 노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타 지역이나 뭐 화물 환적이라든지 경유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자체 물량이 1순위다. 자체 물량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1순위가 돼야지 우리가 뭐 제주도의 자체 물량보다는 타 지역 물량이 오히려 더 주격전 도식으로 더 크게 되면 오히려 좀 성격이 좀 변질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적도 좋고 경유도 좋고 한데 제주도에 큰 화물선들이 속속 입항해서 이렇게 아주 뭐 화물 그 선적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참 좋습니다만 그만한 항만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게 전제가 돼야지 지금 우리 제주도의 그 제주항의 그 환경만 갖고는 굉장히 좀 해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인프라 확충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 차원에서 물류망 다변화와 한중 경제협력 강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이나 우리가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이 북극 항로 관련 많은 국가와 지자체들이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북극해가 녹는 속도가 엄청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그 속도라면 여름에 북극해에 얼음이 없는 날이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는 전문가들이 진단도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이 재앙적인 이 상황이 슬픈 일이긴 한데 선사들 입장에서는 북극해가 아주 이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 그 이유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빠른 항로가 북극 항로입니다. 예. 여름 5개월만 이용이 가능했던 그 항로가 7개월 쉐빙선 없이도 지금은 가능하다. 지난해 북극해를 통해서 운반된 화물 양이 2천만 톤이었는데 예. 올해는 그보다 4배가 넘는 예. 8천만 톤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3일에 국정과제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북극 항로 시대를 주도를 하는 K 해양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주는 이제 북극 항로 길목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의 그 북극 항로의 전략적인 그 가치를 정책적인 레버리지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그러한 이 다양한 제안을 제주가 중앙정부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관세와 부가세 면제 등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 제주가 국제항 체계를 갖춘다라면 제주는 물류, 해운, 이 무역 등 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그에 대한 준비 시작으로서 칭다오 항로, 신규 항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철수 대표께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조금 약간 뭐 다른 생각입니다만 좀 사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국정과제를 이렇게 공개해서 제가 이렇게 찬찬히 살펴봤는데 좀 해양수산 분야, 특히 항만 분야에서는 너무 제주도에 대한 그 정부가 아예 뭐 관심이 없는 것인지 내용이 쏙 빠져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제주도가 대선 당시에 그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대선 후보에 이렇게 제안했던 거는 제주 신항 부분도 항만 분야에서는 이것도 핵심 과제로 이렇게 포함해 줄 걸 이렇게 건의까지 됐는데 실제 이번에는 좀 안 됐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대선 당시에는 국가 항만 그 인프라 확충이라는 그 공약을 이렇게 했는데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빠져 있고요. 또 국정과제에서 보면 해양 레저 스포츠 육성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예, 좀 뭔가 좀 약간 이런 해양 관광 측면에 이렇게 과제는 제시가 되는데 항만 분야는 없다. 그럼 타 지역 같은 데서 보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 신항 개발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해양수산 분야, 항만 분야 그 공약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해수부를 이전하겠다. 또 동남권 뭐 투자 공사를 설립하겠다. 북극 항로 개척으로 해서 뭐 부울 경로를 통해서 물류 융합 중심지로 이렇게 육성하겠다. 또 하나는 그 부산을 해양 강국의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고요. 또 포항 같은 경우에는 북극 항로 기항지로 이렇게 항만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또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해운 항만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이게 이번 국정과제에 들어갔는데 제주도에 대한 그 항만 관련은 아예 그 언급이 없어갖고 좀 굉장히 좀 의외다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저는 이번에 물론 그 해상 운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부분이 약간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이거 갖고는 좀 약하다. 뭔가 좀 항만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는 정부 차원의 확실한 그 지원이 좀 있어야겠다. 아까 양형식 위원장이 말씀하신 북극 항로와 연계된 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우리 칭다오 노선과 관련해서 뭔가 정부 차원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프라적인 측면 지원이라든지 뭔가 좀 여기에서 좀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우리 오상필 국장께서 뭐 종합적 내지는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도 개선 사항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희들은 이번에 항로 개설은 이제 어떤 제주도의 수건이 어떤 고물가와 직접 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도의 어떤 좀 노력이었다는 점을 이제 중앙정부에 충분히 이제 알아주시면 하고요. 저희들 앞으로 저희들 전자상거래 물품을 도민들에게 직접 수취하기 위해서는 전용 통관장이 설치되어야 하는데요. 저희들 관세청의 협조가 이제 절대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물동량으로만 이제 접근을 하지 말고 저희들 제주도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과 그리고 제주 중국 간의 항로가 개설된 점을 이제 감안하여 전용 통관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신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해양수산부에서 좀 올해 이제 지금 변경 고시가 되면서 일단 고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양수산부 이제 국정과제 내에는 저희들이 신항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울산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만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제주 신항도 그 부분에 좀 들어가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내용 중 다시 한번 강조할 내용이 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윤철수 대표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기됐던 그 과제의 그 내용들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상필 국장님, 그다음에 도의회에 있는 우리 양형식 위원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정과 도의회가 좀 머리를 맞대고 칭다오 항로 이완 개설한 거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좀 협력하면서 좀 지혜를 모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형식 위원장께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가 지금 경기가 너무 좀 안 좋습니다. 특히 1차 산업 분야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마음속은 이제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소통하고 이제 협력을 하다 보게 되면 이 어려움도 이제 극복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와 적극 협력을 해나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상필 부탁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신규 항로 개설은 제주항이 개항 100주년에 맞춰 명실상부한 국제무역항으로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며 국제 화물 운송 경로 확보와 더불어 제주가 글로벌 물류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항로 개설 초창기에는 물동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육지 컨테이너 부두도 완공 후 3년 정도 지나야 안정적인 물동량이 창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 칭다오 항로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당에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들께서도 저희들 제주 칭다오 항로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제주와 칭다오 간 항로 개설 문제를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큰 기대도 있고 또 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정책 실행 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